음악과 예술의 만남 슈베르트의 겨울학원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진행을 맡은 최순영 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로 가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 3, 4곡에 대한 해설을 하고 1, 2, 3, 4곡을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 6, 7, 8곡 해설을 하고 또 4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분의 인터미션을 갖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90, 11, 12곡 해설을 듣고 그 다음에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Q&A 시간을 20분 정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메모지나 그리고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의 이 시는 원래 빌렐름 밀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의 겨울 여행이라고 하는 데어빈 디빈트라이즈, 직역하면 겨울 여행인데 일반적으로 겨울 나그네로 부릅니다. 빌렐름 밀러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의 아들이 쓴 독일인의 사랑을 쓴 막스 밀러의 아버지입니다. 빌렐름 밀러는 먼저 12편의 시를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다시 12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슈베르트는 먼저 이 12편을 먼저 작곡을 하고요. 이 24편으로 곡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슈베르트는. 작곡을 시작한 슈베르트. 그래서 1827년에 11경의 이 곡은 완성되고 이해에 밀러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슈베르트도 안타깝게 31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두 사람 다 30대 초반에 요절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병으로 죽고 한 사람은 자다가, 밀러는 자다가 그냥 죽습니다. 슈베르트의 예술적 감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연가곡을 통해서 슈베르트 우리가 가곡의 왕이라고 하는데요. 시의 음악적 형상화가 됨으로써 가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콘서트의 주 목적은 이게 시의 형상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사를 잘 모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너스와 이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들을 때 뒤에 자막으로 가사가 계속 흐를 겁니다. 여러분은 그 가사를 보시면서 이 음악적인 흐름과 이 가사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형상화가 되는지에 관심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가곡 감상의 포인트로서는 시와 그다음 멜로디, 박자, 화음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사가 어떻게 음악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감상의 포인트를 가지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슈베르트가 겨울나그네 쓸 때의 시대는 비더마이어 시대라고 하는데 1815년부터 48년 이 시대는 나폴레옹 전쟁의 패전 이후에 아주 보수 반동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낭만주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때의 상황을 보면은 슈베르트의 작품도 상당히 검열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 의해서 슈베르트 친구가 추방을 당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유신 시대의 김지화와 김민기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빌렐름 밀러와 슈베르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나오는 그림이 이 비더마이어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사파입니다. 이 그림에 뒤에 걸려있는 동의를 해석해 보면 중요한 질문을 오늘 할 것이 오늘 회의에서 숙고할 것이 얼마 동안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자세히 보시면 입에 애들이 차고 있는 짖는 걸 막는 걸 이렇게 사람들이 차고 있죠. 이 시대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는 이미지는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옵니다. 특히 빌렐름 밀러는 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든지 아주 불행하거나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 결혼 초기였고 아들도 있었고 근데 갑자기 자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겨울이라는 메타포가 뭘로 의미하는가 이 작품에서. 그리고 슈베르트는 최초의 프리랜서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까지는 바흐부터 교회라든지 궁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예술의 중심이고 또 후원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이 세계가 사라지고 작곡가는 스스로 시장에 자기의 작품을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슈베르트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박해, 매독이라는 질병, 이 당시에 매독을 앓고 있었지 않습니까? 슈베르트가. 그 다음에 가난이라는 삼중고를 슈베르트가 겪고 있었고, 이런 모습들을 겨울 나그네에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다음 감상 포인트는 저희의 경험을 나타내는데요. 네 번째 노래 오늘 들어볼 건데, 거기에서 저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제 대학교 때 동아리 후배 둘이가 지리산 훈련 중에 빠져 죽었을 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 가사가 내 마음은 시들어 죽은 것 같고 그녀의 모습도 그 안에 얼어붙어 있네. 내 마음이 다시 녹을 때 그녀의 모습도 녹아내리라.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따라 부르는데 눈에서 진짜 뜨거운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구테나크트, 독일말로 잘 자요라는 것입니다. 자, 프렘피니시 아인게소, 독일말로 프렘프는 스트레인지라는 뜻입니다. 낯설게 왔다가 낯설게 떠나네. Der Mai war mir geboren. 5월은 내게 친절하였네. Mit manchen Blumenstrauß, 많은 꽃다발과 함께. Das Mädchen sprach von Liebe, die Mutter gab von ihm. 소녀는 사랑에 대해 속삭였고 어머니는 결혼조차 말했건만. Nun ist die Welt so trübe, der Weg gefällt ihm schön. 이제 세상은 너무 울적하고 길은 눈으로도 됐네.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죠. Ich kann zu meiner Reise nicht wählen wie der Zeit. 난 내 여행을 떠날 때를 선택할 수 없지만 muss selbst den Weg mir weisen in diese Dunkelheit. 내게 이 스스로를 가리켜야 하네. 이 어둠 속에서 Es sieht ein Mondenschatten als mein Gefährt mir. 달 그림자를 길동무 삼아. 슈베르트 겨울 라군에서 겨울 라군의 친구가 되어준 것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겨울 풍경이고 달이고 그렇습니다. Und auf dem weißen Matten such ich des wildest Lied. 하얀 초원에서 나는 덜짐승의 발자국을 찾았다. 발자국을 찾으면서 이제 길을 떠난 거겠죠. Was soll ich länger weilen? Das man mich trieb hinaus. 내가 더 이상 머무를 것이 뭐냐? 사람들이 나를 쫓아낼 때까지. Lass ihre Hunde heulen vor ihres Herrenhaus. 미친 개는 짖게 내버려두자 주인의 집 앞에서. 개도 나그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걔는 다른 곡에서도 나오는데요. Die Liebe liebt das Wandern. Gott hat sie so gemacht. 사랑은 방랑을 좋아하지. 신은 사랑을 이렇게 만들었네. Von einem zu dem anderen. Finally pen gute Nacht. 이곳에서 저곳으로 방랑하게. 아름다운 사랑이여 잘 자요. 자신을 위로하는 거겠죠. 신이 방랑을 사랑하게 만들었다. 이 방랑은 낭만주의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슈베르트의 방랑자라고 하는 판타지 곡도 있지요. Will dich im Traum nicht stören. 나는 당신의 꿈을 방해하지 않으리. Wer schaut deine Ruhe. 당신의 휴식에 해가 되지 않을까. 사랑하지만 떠나야만 하는 연인을 배려하는 나그네의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Sollst meine Tritt nicht hören. Sag die Türen zu. 당신이 내 발자국 소리를 듣지 않도록 살며시 문을 닫으며 Schreib im Vorübergehen ans Tor die gute Nacht. 떠나며 적어놓을 문 위에다가 당신에게 잘 자요라고 몰래 떠난 거죠. Damit du mögest sehen, an dich hab ich gedacht. 당신이 볼 수 있게 내가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자, 인사의 말도 못 드러나고 밤에 이제 조용히 일어나기 전에 길을 떠나는 겁니다. 자, 나그네가 연인을 그리는 마음이 참 위하는 마음이 참 따뜻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곡 풍량기입니다. 풍량기가 뭔가에 한 개 나올 것입니다. Der Wind spielt mit der Wetterfahne. 바람은 풍량기와 함께 놀고 있네. Auf meinem schönen Lebenshaus. 내 아름다운 예린의 집에서. Da dachte ich schon mit einem Banne. Sie führten armen Flüchtling aus. 그때 나는 망상 속에서 생각했네. 풍량기가 가난한 도망자를 조롱하고 있다고. 왼쪽 사진에 있는 게 풍량기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건데요. 저거는 가난한 집에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나그네의 피해 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람에 날리는 이 풍량기가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hätte es eher bemerken sollen, des Hauses aufgestecktes Schild. 좀 더 일찍 알았다면 그 집 위에 꽂혀 있는 문양을. So hätte er nimmer suchen wollen, im Haus ein treues Frau beim Bett. 그랬다면 나는 결코 찾지 않았으리. 그 집에서 충실한 여성생활. 일종의 배신감이죠. 그럼 왜 헤어졌을까요? Der Wind spielt drinnen mit den Herzen, wie auf dem Dach nur nicht so laut. 바람은 내 마음속에서 함께 놀고 있네. 지붕 위에서라도 다만 너무 시끄럽지 않네. Was fragen Sie nach meinen Schmerzen? Ihr Kind ist eine reiche Frau. 그들 내 고통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집 식구들이죠. 그들의 자녀는 부유한 신부인데
부잣집에 시집간 거죠. 슈베르트는 실제로 슈베르트의 곡을 연주했던 테레세 그롭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가난 때문에 결국 그 여자가 3년 기다리다가 부유한 빵 만드는 사람한테 결국 결혼을 가버렸어요. 시집을 가버렸어요. 이런 슈베르트의 경험도 이 곡에 녹아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 그 연인을 생각하면서 무리에 잘 자라고 남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곡 얼어버린 눈물 게프로노의 트레네. 자, 두 번째 풍량기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집을 뒤돌아봤죠. 이제 길을 떠납니다. 방향을 180도 게프로노의 트로펜 파렌 폼 마이너 방연함 얼어버린 눈물 방울이 떨어지네 내 뺨으로. 이 세 번째 곡의 전주는 떨어지는 눈물을 피아노가 아주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느껴보십니다. 오베스 미어 데넨 가면 다스 시티바이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울어버린 걸까. 아이 트레넨 마이네 트레넨 온사이드에서 가솔라 아 눈물이여 내 눈물이여. 너희들은 너무 미지근해서 다스 이어 내 슈타르소에서 미국이가 보겠다. 얼음으로 묻어진 것입니다. 차가운 미치겠습니다. 뜨거운 눈물은 얼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미지근해서 얼어버렸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Und dringt doch aus der Quelle, ihr Brust so glühend heiß. 그러나 너는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구나. 불타는 뜨거운 내 가슴 속에서. Als wolltet ihr der Schmerzen des Kantes Winters Eis. 그러나 다시 뜨거운 무엇인가 가슴부터 올려오는데 그 눈물이겠죠. 마치 이 겨울의 모든 얼음을 다 녹을듯이 무릎이 펼쳐나옵니다. 자, 1, 2, 3번은 상당히 조용한데요. 네 번째 곡은 매우 빠른 곡입니다. 슈베르트가 이 곡이 처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빠르고 힘찬 곡들을 넣어놨는데 네 번째 곡은 매우 힘찬 곡입니다. 아까 제가 추억이 있는 곡이라고 했죠. 에어시타랑 걸어본다. 이소해인 슈이페기빈 낙 일에 트리키슈고 난 눈 속에서 떠이 찬다니 그녀의 발자국 연인이 됐죠. 보지 안 마이는 아르멘 돌시트리히티 그린의 플로우. 그녀가 내 팔을 잡고 흔들었던 푸른 총알에서 Ich will den Boden küssen, durchdringen Eisen schwingen. 나는 대지에 키스하고 싶네. 얼음과 눈을 들고 mit meinem heißen Tränen bis in die Erde sie. 내 뜨거운 눈물로 땅을 볼 때까지. 내 눈물로 이 얼음을 녹여서 그녀가 밟았던 땅 자국을 보고 싶다. 그 정도로 그리움이 강한 거죠. Wo finde ich eine Blüte? Wo finde ich grünes Gras? 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푸른 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Die Blumen sind gestorben, die Rasen sind so blass. 꽃들은 시들어 죽고 잔디밭은 너무 창백해 보이네. Soll denn keiner gedenken? Ich nehme mit von ihr. 기념품은 없는 것인가? 여기서 내가 가지고 가 떠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Denn meine Schmerzen schweigen. wer sagt mir Danke? 내 고통이 침묵하는데 누가 내게 그녀에 대해 말할 것인가? Mein Herz ist wie erstorben. 내 마음은 시들어 죽은 것 같고 칼시다 비어버렸다. 그녀의 모습도 그 안에 흐르다. Schmilzt mir das Herz wie wieder, fließt auch wie wieder. 내 마음이 다시 녹을 때 그녀의 모습도 녹았다. 이 마지막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내 얼어버린 내 가슴이 녹을 때 그 안에 같이 얼어있는 그녀의 모습도 녹아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는 자막의 가사도 누는 가사를 보시고 우리는 연주해 주시는 분들의 노래를 잘 들으시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 오늘 연주를 해주실 테너 이규철 선생님과 반주를 맡아주실 피아니스트 정영화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받아주시죠.
mit mir Wetter fahre auf meine schönen Liebchen Haus. Da dacht ich schon in meine Wahlen, sie bebten alle nicht hinaus. Wer hätte bemerken sollen, des Hauses aufgestellte Schild, so hätte niemals ruhen wohl im Haus ein neues Frauenbild. Der Wind spielt drinnen mit den Netzen wie auf dem Dach, nur nicht so laut. Was fragen Sie nach meinem Schmerzen? Ihr Kind ist eine reiche Braut. Der Wind spielt drinnen mit den Netzen wie auf dem Dach, nur nicht so laut. Was fragen Sie nach meinem Schmerzen? Was fragen Sie nach meinem Schmerzen? Ihr Kind ist eine heiße Braut. Gefrorene Tropfen fallen von meinen Wangen ab. Ob es mir entgangen, dass ich geweinet hab, dass ich geweinet hab. Meine Tränen, und seid ihr gar so laut, dass ihr erstarrt zu Eise wie kühler Morgentau. Und trinkt doch aus der Quelle der Brust so glühend heiß, als wolltet ihr zerschmelzen des ganzen Winters Eis, des ganzen Winters Eis. Ihr trinkt doch aus der Quelle der Brust so glühend heiß, als wolltet ihr zerschmelzen des ganzen Winters Eis, des ganzen Winters Eis. Ich such im Schnee vergebens nach ihrer dritte Spur, wo sie am meinem Arme durch die Stiegrine fuhr. Ich such im Schnee vergebens nach ihrer dritte Spur, wo sie an meinem Arme durch die Stiegrine fuhr. Ich will den Boden küssen, durch den Geleis, durch den Geleis erklären, bis ich die Erde seh. Ich will den Boden küssen, durch den Geleis, mit meinen weißen Tränen, bis ich die Erde seh.
der Sturm, die Raden sie so blass, die Blumen sind der Sturm, die Raden sie so blass. Wo find ich meine Blüte, wo find ich grünes Gras? Soll denn keiner angedenken, ich nehme mit von hier, wenn meine Stürze schweigen, wer sagt mir dann von hier? Soll denn keiner angedenken, ich nehme mit von hier, wenn meine Schwärze schweigen, wer sagt mir dann von hier? Mein Herz ist wie Freude, weil stark ihr Bildern, wird jedes Herz mir wieder, nicht ach, ihr Bild dahin. Mein Herz ist wie Freude, mit Tag und viel Tag, wird jedes Herz mir wieder, nicht ach, ihr Bild dahin. Ihr Bild dahin. 네 번째 얼어붙음이라는 노래에서 나그네의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판을 지나서 다섯 번째 브리스라고 하는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은 처음으로 장조풍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브리스죠. 장조풍의 노래가 시작되면서 아주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브리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당산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쉬고 그런 것, 우리 고향에 있는 당산나무 같습니다. 자, 이 보리수 나무가 사곡에서 오기 끓여졌는데요. 보리수가 시작할 때 곡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24곡이 이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m Brunnen vor dem Tore, da steht ein Lindenbaum. 성문화 우물가에 서 있는 보리수 한 그루. Ich träumte in seinem Schatten so manchen süßen Traum. 많은 단꿈을 꾸었네. Ich schnitt in seine Rinde so manches Liebewort. 나무가지에 많은 사랑의 말을 새겨놓았네. Es zog in Freud und Leide, zog in mich immer fort. 기쁘나 고통스러울 때나 늘 찾아온 보리수나무. 마치 우리 고향에 두 번 아주 추억의 당산나무라든지 보리수나무 같은 그런 것들. Ich muss auch heute wandern, vorbei in Tiefenau. 이때 이제 오늘도 나는 방황에서 많이 있도록 우리가 바뀌죠. 이때 단조로 확 바뀝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슈베르트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가사를 모르니까 이런 느낌을 같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오늘 이 콘서트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사도 띄우고 이 세 번째 가사가 넘어갈 때 곡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단조로 Da hab ich noch in Dunkel die Augen zugemacht. 거기 어둠 속에 나는 눈을 감았네. 자, 겨울왕의 구조를 보면 꿈을 꿀 때는 좀 즐거운 행복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고통스러워요. 그 부분을 음악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Und seine Zweige rauschten, als liepen sie mir zu. 그리고 가지가 살랑거렸지, 마치 날 부르듯이. 내게 오라 친구야, 여기서 너는 한식을 찾으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겨울 낙원에는 말을 거는 사람이 없다. 정물의 목 중에 도시라든지 사람은 겨울 낙원에한테 항상 소외감을 주는데 이런 풍경이라든지 자연이 오히려 겨울 풍경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겨울은 아니지만 Die kalten Winde bliesen mir grad ins Angesicht. 차가운 바람이 얼굴 정면을 세차게 때리네. Der Hund flog mir vom Kopf. Ich wendete mich nicht. 모자가 날려갔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네. 계속 가는 거겠죠. Nun bin ich manche Stunde. 다시 첫 곡의 분위기로 돌아옵니다. 멜로디가요.
entfernt von jenem Ort, 그곳을 떠난 지. Und immer where ich es rauschen, du findest Ruhe dort.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속삭임을 듣네. 거기서 너는 안식을 찾으리. 한 번 더 반복하는데요. 거기서 너는 안식을 찾으리. 보리수가 나그네한테 위로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듣는 듯 하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곡 홍수 바서플루트는 지게하면 물이 넘치다는 뜻인데 눈물이 넘치는 거니까 보통 홍수라고 번역하죠. 내지는 넘치는 눈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곡이죠. Manche Tränen aus meinen Augen ist gefallen in den Schnee. 내 눈에서 많은 눈물이 눈 위로 떨어졌네. Seine kalten Flocken saugen durch die ein das heiße Weh. 차가운 눈송이가 목마른 듯 뜨거운 고통을 삼키네. Wenn die Gräser sprossen wurden, 풀이 돋아날 때 weht ein lauer Wind,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니. Und das Eis springt in Schollen und der weiche Schnitzling. 그러면 땅의 얼음은 깨지고 부드러운 눈도 녹으리. 2절에 두 번째 Schnee, du weißt von meinem Sehnen, sag vorhin doch geht dein Laut. 누나 너는 내 그리움을 아느냐? 말해보렴 넌 어디로 가니? 자, 이 뒤에 가사가 정말 멋집니다. Folge nach nur meinem Tränen, nimm dich bald das Bächlein auf. 내 눈물을 따라가면 곧 개울이 너를 맞아들일 것이죠. 내 눈물이 눈에 떨어졌죠. 그 눈이 이제 녹으면 물을 따라가겠죠. Willst mit in die Stadt durchziehen, muntere Straßen ein und aus. 개울과 함께 도시를 지나갈 때 쾌활한 거리를 들락거리며 자 누군 눈물을 담은 눈이 녹아서 개울을 따라 도시를 흐릅니다. Willst du meine Tränen glühen, da ist meine Liebsten. 내가 내 눈물이 뜨겁게 빛난다고 느낄 때 거기가 내 집이라. 정말 멋집니다. 정말 시인은 대단한 존재라고. 눈에 떨어진 눈물이 녹아서 시냇물을 따라 흐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뜨거운 것을 느끼면 거기가 내 연인의 집 앞이라. 눈물이 물을 따라 흘러가면.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가수가 아주 절규하듯이 부릅니다. 마지막 가사요. Da ist meine Liebste. 그것도 한번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노래 강가에서는 이제 눈물이 흘려서 강으로 흘러가겠죠. 자, 스물네 우리 이런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Der du so lustig rauschst, du heller wilder Fluss. 너 즐거운 소리를 내며 흐르는 밝고 힘찬 강물아. Wie still bist du geworden, gibst keinen Scheiden groß. 왜 잠잠해져 버렸냐? 작별의 인사가 없이. Mit harte starre Rinde hast du dich überdeckt. 딱딱하고 굳은 껍질로 너는 자신을 덮어버렸구나. Liegst kalt und unbeweglich in Sande ausgestreckt. 너는 차갑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모래 위에 뻗어있구나. 자신의 모습하고 얼어붙은 강이 비유하는 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이 세상이나 마을에서는 동질감을 못 느끼는데 오히려 겨울 풍경에서 나그네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제목으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라고 제가 붙입니다. In deine Decke grabe ich mit einem Spitzenstein. 너의 표면에 나는 아르생이다. 날카로운 돌로. Den Name meiner Liebsten und Stund und Tag hinein. 그리고 시간과 날짜를. 그리움은 연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Den Tag des ersten Grüßes, den Tag an dem ich ging. 첫 만남의 날 내가 떠난다. Nahm und Zahlen windet sich ein sehr gebrochener Weg. 이름과 숫자 옆에 부러진 반지가 감겨. 이게 찢어져 부러진 사랑을 의미하겠죠. Mein Herz in diesem Bache, erkennst du nun dein Bild. 내 마음아 이 작은 냇물에서 너의 모습을 알아보겠느냐. Ob unter seiner Rinde wohl auch so leisend spielt. 표면 아래서도 마찬가지로 콸콸 솟구치고 있습니다. 자, 겉은 얼어 있지만 밑에 물이 졸졸 흐르지 않습니까? 나그네의 마음도 겉은 얼어 있지만 안에서 여전히 뭔가 물처럼 끓어오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시냇물과 나그네의 마음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가 굉장히 울적하고 슬픈데 대체적으로요. 왜냐하면 사람이나 세계에 대해서 철저한 소유감과 오히려 위로와 통일시는 사물이라든지
겨울 풍경이라든지 이런 데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고 회상도 앞에서 네 번째 곡처럼 5, 6, 7곡이 좀 조용하고 느린 곡이라고 한다면 8곡은 아주 빠릅니다. 이 회상은 뭐냐면 나그네가 이 지긋지긋한 도시에서 도망치는 것을 피아노 연주가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왼손 오른손을 교차하면서 피아니스트가 이제 연주를 하는데요.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Es brennt mir unter beiden Säulen, tritt ich aus schon auf Eis und Schnee. 발바닥이 불타네. 얼음과 눈이를 걷고 있습니다. Ich möchte nicht wieder Atem holen, bis ich nicht mehr die Türen sehe. 저 탑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도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는 한숨 돌리지 않고 그냥 달아난다는 겁니다. Hab mich an jeden Stein gestoßen, so eilte ich zu der Stadt hinaus. 돌에 걸려 휘청거리며 그 도시를 서둘렀다. Die Krähen waren bell und schlossen auf meinen Hut von jedem Haus. 까마귀들이 눈과 우박을 던졌네. 내 모자 위로 집집마다 있어. 여기서도 나그네의 피해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눈과 우박을 던진 게 아니죠. 나그네가 뛰어가니까 놀란 까마귀들이 날아가면서 떨어진 거죠. 그 곳곳에서 나그네의 피해망상이 보입니다. 두 번째 노래에서도 풍량기에서 풍량기가 나를 조롱하고 있다라고 느꼈죠. 가난한 도망자를 조롱하고 있는 듯이 나는 망상했다 이렇게 나오죠. Die anders hast du mich empfangen, du Stadt der Unbeständigkeit. 얼마나 다르게 나를 맞이했던가. 너 변덕스러운 것이요. 나를 친절하게 맞이했다가 이제 떠날 때는 너무나 매정한 거죠. An deinem blanken Fenster sangen die Lerche und der Nachtigall im Streit. 좋았던 시절에서 빛나는 창가에서 정달새와 나이팅게일이 다투며 노래했네. Die Lunden lieben Bäumen blühten, die klaren Linden lauschten her. 포동포동한 보리수는 꽃이만 바르고 맑은 시냇물은 밝게 졸졸 흐르지. Und ach, zwei Mädchenaugen blühten, da was geschehen dich gesell. 그러나 이제는 끝장나버렸네 친구야. 자, 그다음에 마지막 년은 다시 첫 번째 시작했던 분위기로 돌아옵니다. 역시 여기서도 좋은 시절을 기억하는 장면은 슈베르트가 음악적으로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묘사할 때는 아름다운 추억이라든지 꿈을 묘사할 때는 슈베르트가 음악적으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사를 보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Kommt mir der Tag in die Gedanken. 그날이 다시 생각나면 möchte ich noch einmal rückwärts ziehen.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싶다. 여기서 rückwärts가 회상이죠. möchte ich zurück wieder wanken. 비틀대며 되돌아와서 vor ihrem Haus stille stehen. 그녀의 집 앞에 조용히 서 있고 싶네. 자, 여생인 나그네는 연인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연주자분을 모셔서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다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ziehen, muntre Straße fühlst du meine Tränen glühen, da ist meine liebsten
so weiden sollen mich schon auf heiß verstehen. Ich möchte mich wieder atmen, bis ich nicht mehr den Himmel seh. Hab mich an jeden Stein gestoßen, so ein Licht von der Stadt hinaus. Die Krähen warten mehrungsschlossen an meinem Mund von jedem Haus. Die Krähen warten mehrungsschlossen an meinem Mund von jedem Haus. Wie anders hast du mich empfangen, du Stadt der Unbeständigkeit. An deinen blanken Fenstern sangen die Lich und Nachtigall im Streit. Die runden Lindenbäume blühten, die klaren Rinnen rauschten hell. Und aus zwei Mädchenaugen glühten, da war's geschehen um dich gesehen. Und aus zwei Mädchenaugen glühten, da war's geschehen um dich gesehen. Kennt mir der Tag in Gedanken, und ich möchte wieder wegziehen. Möchte ich zurücke wieder wach vor jedem Hause stille stehen. Kämpft mir der Tag in die Gedanken, möchte ich noch einmal rückwärts sehen. Möchte ich zurücke wieder wach vor jedem Hause stille stehen. Möchte ich zurücke wieder wach vor jedem Hause stille stehen. Vor jedem Hause stille stehen. 감사합니다.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에서는 9, 10, 11, 12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곡은 도깨비 불이라는 곡인데요. 독일말로 이얼리시인데 우리말로는 도깨비 불입니다. 여러분 도깨비 불이 지금은 우리가 인하수소가 습지 같은 데서 생기는 자연 발화라는 걸 알지만 18세기에는 독일도 우리나라도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롭고 괴이한 현상이죠. 이게 낭만주의자들이 잘 다루는 테마입니다. 괴상한 것, 기이한 것. 그러니까 고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것, 모델인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낭만주의는 이런 기이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맨 앞에 떴던 그림 그렸던 카스파르 프리드리히 화가 있죠. 그 사람의 그림이 대표적으로 보면 낭만주의가 어떤 걸 좋아한다는 걸 확 드러납니다. 자, 그러니까 도깨비 불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나그네가 8번 곡에서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도시에서. 그리고 나그네가 가는 곳이 어디냐? 깊은 바위 골짜기에서 도깨비 불이 날 유혹하네. 도깨비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뭔지 보니까 겁날 거 아닙니까? 그죠? 나가는 길을 어떻게 찾을지는 내게 어렵지 않다. 난 길을 잃는 것에 익숙하지. 모든 길은 그래 목적지로 향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로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도 고통도 모두 도깨비 불 장난이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나이 많이 먹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해야 될 이야기니까 비슷한 것이 이 나그네가 모든 것은 도깨비 불 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한테 일체감을 주는 것은 마을이라든지 편안함을 주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엄혹한 겨울의 풍경이 오히려 나그네한테는 따뜻함과 일체감을 주는 아주 아이러니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제가 부제로 달았듯이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이 곡을 들으면 저는 상당히 위로를 받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행을 지속해 나가는 이런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마른 시내를 통해서 나는 조용히 내려가리라. 겨울 시내는 얼어 있죠. 대지는 물이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길을 찾아 내려가려면 개울을 따라 내려가는 게 길을 찾기 가장 편하죠. 그러니까 나그네 도시를 나와서 도끼들이 반짝반짝하는 깊은 바위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에 이를 것이고 모든 고통 또한 무덤에 이를 것이다. 이 마지막 가사가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 또한 무덤에 이를 것이다. 내가 죽으면 고통이 끝난다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왜 낭만주의자들이 죽음을 동경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존주의는 불멸을 주제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슈베르트가 등장하는 낭만주의 시대에는 보존주의적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테마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PDF로 우리가 여러분한테 판매하고 있는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곡이 시작할 때도 역시 피아노 반주가 도깨비 불의 유혹을 아주 묘하게 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 이렇게 하는 게 마치 도깨비 불이 나그네를 유혹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번째 곡은 휴식인데요. 이 제목이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제목은 휴식인데 내용은 휴식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어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쳤는가를 이제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 9곡까지 나그네는 쉼없이 왔습니다. 몸을 이어 쉬고자 했을 때 방랑은 나를 유쾌하게 했지 거친 길을 지날다 이거. 이제 몸을 누워 이제 쉬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지쳤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오히려 방랑할 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이연 바른 쉼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지. 서 있기에는 너무 추웠었지. 등은 무겁다고 느끼지 않았네. 폭풍이 앞으로 나를 밀어줍니다. 자, 후반부에 18번째 곡인가가 폭풍의 아침이라는 곡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 추위 속에서 걸어갈 때는 고통도 잘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기를 잘 밀어줬던 거죠. 그리고 쉬려고 해도 너무 추운 겁니다. 우리 추우면 가만히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산에 가면 여러분 제일 추울 때가 앉아서 밥 먹을 때입니다. 겨울산에. 움직이면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연에서 숫쟁이의 좁은 집에서 휴식처를 찾았지. 그러나 사기는 실수가 없네. 상처들이 가까워 그래서 자 수선 당시에 19세기 초반 되면 석탄이 이제 등장합니다. 산업혁명기하고 낭만주의 시대하고 이게 크로스가 되는데요. 수선 사양 산업입니다. 그러면 이 숫쟁이의 오두막도 어떻게 보면 버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산길에 우연히 발견한 허물어져가는 숫쟁이의 좁은 집에서 휴식처를 찾았는데 몸이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처들이 화끈거립니다. 그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낮에 열심히 일할 때는 모르는데 밤에 조용할 때 침대에 들어오면 그때 조용한 때 낮에 몰랐던 옥신거리는 거라든지 마음의 상처들이 막 떠오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너 내 가슴이여 투쟁과 폭풍 속에서는 그렇게 거칠고 저돌적이더니 고요함 속에서는 같이 들었습니다. 뜨겁게 쏘는 통증과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조용한 공간에서 쉴 때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오히려 나그네한테 고통은 더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밤에 혼자 자리에 들었을 때 낮에 몰랐던 고통들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편 곡은 제목은 휴식이지만 내용은 휴식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고통은 죽음에 이르리라 무덤에 이르게 된다. 기울라곤에서 무덤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나오고 그건 죽음에 대한 동경입니다. 왜 죽음을 동경하느냐? 깊이 들여다보면 그만큼 고통스러워. 자, 그 다음에 11번째 봄꿈이라는 곡인데요. 봄꿈이라는 곡은 이 멜로디의 흐름을 아주 잘 보시면 아주 슈베르트가 얼마나 가곡 작곡에 능한 곡
거 알 수 있습니다. 총 6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6년이 ABC 형태가 2번 반복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꿈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밝은 멜로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꿈에서 현실로 깨어날 때는 갑자기 음이 빨라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회상을 하는데 그때라도 다시 몽상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A, B, C로 가는데 이 두 번째 연에서 보면 여러분이 닭이 울었을 때 이때 어떻게 음이 확 바뀌는가를 잘 보시죠. 나는 다채로운 꽃에 대한 꿈을 꾸었네. 오래 피는 꽃과 같다. 나는 푸른 초원의 꿈을 꾸었네. 즐겁게 새가 노래하는 꿈을. 자, 꿈을 꿀 때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닭이 우는 순간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내 눈은 깨어났네. 거긴 춥고 어두웠으며 지붕에선 까마귀가 울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말한 숫쟁이의 운막입니다. 그런데 유리창 위에 누가 꽃잎들을 그려놓았을까? 유리창들이 몽상가를 두고 있는가? 겨울에 꽃을 보았다.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난방을 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겨울에 볼 수 있는 창가에 서 있는 눈꽃입니다. 요즘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한겨울에 여러분 강원도 같은데 차를 대놓고 깨끗한 데 가서 보면 아침에 눈꽃이 피어 있어요. 집에는 창문에 안 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난방을 너무 깨끗하게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안 껴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는 여기서도 나그네의 피의식을 볼 수 있는데 겨울에 눈꽃을 봤다라고 비웃고 있는 듯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유리창에. 자, 눈꽃 사진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눈꽃이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차에서 참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시 ABC 구조가 반복이 되는데요. 난 사랑의 꿈을 꾸었네. 아름다운 소녀에 대한 꿈을 포옹과 키스, 기쁨과 축복을. 이때는 피아노 연주가 아주 아름답고 몽상적인 연주가 됩니다. 그리고 닭이 올 때 또 갑자기 어둡고 빠른 느낌으로 확 바뀝니다. 멜로디가. 내 마음은 깨어났네. 이제 나는 여기 홀로 앉아. 그 꿈을 되새겨보네. 그 다음에 다시 회상하는 장면에서 다시 또 몽상적이고 느린 멜로디로 바뀝니다. 다시 두 눈을 감는데 여전히 심정은 따뜻하게 뛰고 있네. 언제 꽃잎들은 창가에서 부르게 되나. 언제 나는 사랑하는 님을 알아봅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님에 대한 뜨거운 그리움은 끝이지를 않습니다. 실연한 사람한테 아마 사람들이 이 곡을 들으면 정말 가슴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에 춥고 가난할 때 저는 겨울 나그네를 들으면서 이 청년들이 이 곡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내보다 더 부상한 놈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느끼는 묘한 위로라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겨울에. 자, 그 다음에 12곡 고독을 보겠습니다. 고독 연주도 앞에 피아노 반주가 지친 나그네의 발걸음을 아주 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딘딘딘딘딘딘딘딘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딘딘딘딘딘 어두운 구름이 맑은 창공을 지나가듯 전나무 꼭대기에 실바람이 불 때처럼 그렇게 나는 내 길을 가네. 무거운 발걸음으로 밝고 즐거운 인생들 사이로 고독하고 인사되지. 자, 여기도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로 갈 때는 어떠한 기쁨도 느끼십니다. 정말 철저한 소리죠. 앞에서 제1곡에서 미친 개들은 주인의 집 앞에서 짖도록 내버려 둬야지. 개들도 몇 번 등장하는데 개들도 나그네를 낯선 나그네를 짖어대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는 사람하고 친밀한 동물이죠. 개조차도 나그네한테는 적대적입니다. 나그네한테 동일치와 편안함을 주는 대상들은 계속 겨울 풍경입니다. 아, 창공이 이토록 고요하다니. 아, 세상이 이토록 밝다니. 폭풍이 미쳐 날칠 때도 나는 이처럼 비참하지 않았다. 차라리 폭풍 속이 사람들 사이나 도시에 있는 것보다 덜 비참하다. 자,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세상에 지치거나 환멸을 느낄 때 우리도 자연 속으로 돌아가고 고독 속으로 도망하죠. 자, 이 12곡이 구독입니다. 오늘 1부 마지막 곡 12번째 곡을 9시에 이렇게
이규철 교수님과 반주자 피아니스트 정영아 선생님을 다시 박수로 맞이합니다. In die tiefsten Felsengründe lockte mich ein Irrlichtspiel. Wie ich einen Ausgang finde, liegt nicht schwer mir in dem Sinn, liegt nicht schwer mir in dem Sinn. Bin gewohnt, dass jeder gehen, stieß ja jeder Weg zum Ziel. Unsere Freuden, unsere Leiden, alles eines herrlich Spiel, alles eines herrlich Spiel. Durch des Felsstrom trockner Rinnen find ich ruhig mich hinab. Jeder Strom wird mir gewinnen, jedes Leiden auch sein Grab. Jeder Strom wird mir gewinnen, jedes Leiden auch sein Grab. Nun merk ich es, wie mit ich bin, da ich's, warum ich liege. Das Wandern hält mich munter hin, auf unwirtbarem Wege. Die Füße frugen nicht nach Rast, es war zu kalt zum Stehen. Der Regen fehlte keine Last, der Sturm half fort mich fliehen. Der Regen fehlte keine Last,
oft ach ich erfunden. Doch meine Glieder ruhen nicht aus, so brennen ihre Wunden. Auch du, mein Herz, in Kampf und Sturm, so wie verwehen, fühlst in dir stilles deinen Wurm. Mit heißem Stich liegen, fühlst in dir stilles deinen Wurm. Mit heißem Stich liegen. Ich träumte von bunten Blumen, so wie sie voll blühen im Mai. Ich träumte von grünen Wiesen, von lustigem Vogelgeschrei, von lustigem Vogelgeschrei. Und als die Höhne krähte, da ward mein Auge wach, da war es kalt und finster, es schrien die Rabe vom Dach. Da war es kalt und finster, es schrien die Rabe vom Dach. Doch an den Fensterscheiben flimmerten die Blätter da. Doch an den Fensterscheiben flimmerten die Blätter da. Ihr lacht wohl über die Träume, die Blumen im Winter sah, die Blumen im Winter sah. Ich träumte von Lieb um Liebe, von einer schönen Maid, von Herzen und von Küssen, von Wonne und Seligkeit, von Wonne und Seligkeit. Und als die Höhne krähte, da ward mein Auge wach, und sitz ich hier alleine und denk dem Traume nach. Und sitz ich hier alleine und denk dem Traume nach.
dem Uferstand und saß mit kaltem Blut, wie dicht das Fischlein wand. So lang im Wasser hell, so dacht ich nicht gebricht, so fängt die Forell mit sein Angel nicht, so fängt die Forell mit sein Angel nicht. Doch endlich macht dem Diebe die Zeit zu lang. Macht das Bettlein täglich Liebe, wie ich es gedacht, so tut es eine Rute, das Fischlein zappelt dran, und ich mit regem Blut sah die betrocknet an, und ich mit regem Blut sah die betrocknet an. 가장 잘 소문하는 곳. 그 송어를 주제로 또 제가 피아노 공연 송어도 또 만들었습니다. 이 성악곡을 멜로디 기반으로 피아노 송어를 만들었는데 이 성악곡을 말로도 성악곡을 교향곡 1번 2악장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악곡을 현악곡의 테마로 잡기 시작하는 또 사람 중에 하나가 슈베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베르트의 악보에서 비로소 이탈리아가 아닌 독일어로 된 템포 자막 지시어들이 나옵니다. 이게 낭만주의의 영향입니다. 낭만주의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많으니까 이탈리아의 것들을 보다는 독일어를 좋아하죠. 아이러니하게 슈베르트의 작곡 스승이 살리에리였습니다. 이탈리아 사람. 살리에리의 가르침과 다르게 슈베르트는 어릴 때부터 우리로 치면 서클 같은 걸 했고 슈베르트의 음악적이고 문학적인 배경에는 청소년 때부터 친구들과 했던 문학 스쿨에서 음악 스쿨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가면 교양으로 이런 게 너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큰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자, 이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써놓은 것들을 먼저 제가 답을 하고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것부터 24편의 시는 총 얼마간의 기간을 거쳐 완성되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12곡을 먼저 완성을 했죠. 그 다음에 밀러도 먼저 12개의 곡을 시를 쓰고 그 다음에 12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24편을 만들었을 때 곡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슈베르트 맨 먼저 12곡을 완성할 때는 이게 24편 된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24편 된 걸 알았을 때 이미 12곡은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12곡의 순서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3곡부터 14곡은 뒤에 빠져있던 12곡을 슈베르트가 썼죠. 그러니까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총 작곡 기간은 얼마냐? 그건 저도 아직 조사를 안 해봤네요. 어쨌든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곡이 끝날 무렵에 그 해에 밀러가 죽고 그 다음에 슈베르트가 죽습니다. 확답은 제가 못 드리는데 총 얼마 작곡 기간이 걸리나 그거는 확답은 못 드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작곡이 됐고요. 슈베르트는 메조기에 왜 감염되었나요? 기울라 그래 작곡 중에 별로 기본적이었나요?
예. 슈베르트가 원래는 아버지가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10대 때 일단 굉장히 이렇게 아까 말한 교양 서클에 있을 때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슈베르트 키가 157도 안 됐어요. 안경도 쓰고 성가대에서 뽑는데 슈베르트가 황제 소속의 예배당 성가대를 뽑는데 그래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기소학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황제가 세워놓기가 얼마나 무료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르게 생활하다가 쇼버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화가를 지망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친척 중에 하나가 죽으면서 유산을 봐서 떼부자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상당히 세계관이 이 고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좀 쾌락도 추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 친구 돈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슈베르트를 데리고 사창가에 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보셨지 그림에 보셨죠? 비더 마이어 시대에 어떤 악법이 있었는가 하면은 비더 마이어 시대 때 결혼 허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결혼 허가법은 뭔가 하면 내가 저 자식을 미기 살릴 수 있는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결혼을 허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슈베르트가 쓴 위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짓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매운구로 몰고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슈베르트가 기질적으로 베토벤처럼 반항적이고 이런 기질이 있던 친구는 아니었는데 10대 때 후반까지는 아주 착실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요한센이라는 친구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마 19, 20때 지나면서 상당히 반항기 기간을 갖습니다. 그때 슈베르트가 작곡도 별로 안 하고 그때 좀 술도 많이 마시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좀 합니다. 2, 3년 동안에 친구들도 좀 떨어져 나가고 그때 매형굴에 가서 매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곡을 작곡하고 있을 때는 매독 물론 환자였죠. 하지만 막 죽을 정도 지경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당시에 이 곡을 쓸 당시에는 매독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매독 치료제가 있지만 매독균이 내려올라가면 몽롱해집니다. 여러분 슈베르트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를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그거 듣고 있으면 슈베르트가 매독이 올라오는 열 때문에 막 헤매는 듯한 느낌이 받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가 있는데요. 몇 번지? 들으면은 이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는 베토벤하고 이 당시 들어갑니다. 악장의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독의 흔적이 곡에는 참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삼중고라고 표현드렸지 않습니까? 슈베르트에서 정치적 그러니까 우리 유신 시대에 그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한테 의사나 이런 사람 신고 안 해요. 슈베르트도 큰형은 직업이 좋아가 신고를 안 했는데 둘째 형은 화가였는데 둘째 형도 신고서를 냈습니다. 슈베르트는 아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할 자격이. 쉽게 오늘날 개념만 하면 연봉 3천만 원 이하는 결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슈베르트가 이게 당신들이 하는 짓은 얼마나 많은 청춘들을 매운굴로 내몰고 있을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 또 슈베르트가 20대쯤에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모범적으로 살던 애가 갑자기 반항하고 그러면서 흐트러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매운굴에 가서 애인하고 또 테레제 그롭이라고 하는 사랑했던 여자가 가난하니까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가 슈베르트가 작곡했던 미사고고의 소프라노를 불렀는데 같이 노래 부르고 작곡하면서 그 여자하고 사랑이 싹 텄는데 결혼을 결국해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곡 풍량기에서 슈베르트의 시련의 경험들이 녹아있다 이런 얘기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 만약에 슈베르트가 그때 그 사람 결혼을 했으면 팔자가 더 다르게 풀렸겠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많이 했는데 결혼 못하고 결국은 31살에 가까운 나이에 매독으로 죽었죠. 제 개인적으로는 슈베르트가 매독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느낌은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매독 균이 올라오는 듯한 그래서 몽롱해지는 듯한 그리고 마음이 짠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보들레르도
18세기, 19세기 때 많은 서양 예술가들이 매독에 걸렸어요. 대표적인 보들레르도 매독에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겨울 나그네의 주제가 기독교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2부에서 보면은 숨을 둥쳐내라 용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신들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가 종교는 고전주의 시대에 지금 여러분 바하 음악 같은 거 들어보면 슈베르트 같은 고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움이라든지 거의 그림은 연인에 대한 그림이기도 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아까 오두막 나왔죠. 오두막은 서양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막 기차가 등장하고 석탄이 막 등장하고 이런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동경은 뒤집으면 뭔가 크게 상실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고전주의 시대가 바로크 시대가 되보면 와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흐 음악은 음악 종교적인 경건 아니에요. 슈베르트와의 겨울 나그네 같은 그런 막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슈베르트의 고통은 이 겨울 나그네의 고통이나 갈등은 해답이 없죠. 중세 때 바로크 시기 바흐나 이런 분들의 곡들은 고통스럽다도 구원이 열려 있는데 슈베르트한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도 썼는데 겨울 나그네는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차라리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많은 싸구려 섣부른 위로나 부피들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면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 걸어가면 그러면서도 여행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부제노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의 기호를 지날 때 이 주인공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고통과 처절하게 받습니다. 이 여행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20번째 노래가 이정표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여행할 때 이정표를 만나면 반갑습니다. 근데 겨울 나그네 이정표를 만나면 황당합니다. 왜?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다음 2번할 때 한번 또 이정표 노래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그 생각은 슈베르트가 낭만주의의 대품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낭만주의자들의 시대는 고전적 시대의 붕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고향, 시골 이런 것들이 깨지는 시점. 그러면서 개인이 등장하면서 개인의 감정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고전주의 음악은 기본적으로 의식입니다. 그게 뭐냐? 공정에서 하는 의식, 교회에서 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그랬죠. 슈베르트는 최초의 프리랜서 작가. 그러니까 이제 나 개인의 감정 같은 걸 곡에 쓸 수 있습니다. 하이든이 곡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것은 말년에 가서 하이든은 어디에 소속돼 있으면 궁정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럼 궁정에서 쉽게 계약된 대로 곡을 써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대적 의미에서 예술가는 프리랜서 슈베르트가 어떻게 보면 음악사에서는 첫 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하고는 어떻게 보면 멀어지는 거죠. 고전 세계가 기독교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 낭만주의와 당시 다른 유럽의 낭만주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데카당스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마와의 경우에도 굉장히 죽음을 미워하는 그렇죠. 독일 낭만주의하면 독일이죠. 독일 낭만주의가 다른 유럽의 낭만주의에 영향을 준 거예요. 여러분한테 낭만주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스탈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독일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국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독일론이 독일 낭만주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프랑스 문학은 너무 형식화돼가지고 독일 낭만주의에서 보이는 개성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것이 도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형식화돼가지고. 이제 이 책을 보고 이걸 반박하는 글을 쓴 게 누군가면 하이네히 하이네의 낭만 파라디스. 거기서 하이네히 하이네가 비판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스탈부인 당신은 독일 낭만주의가 정기 낭만주의와 후기 낭만주의가 다르다는 걸 보거든. 정기 낭만주의만 당신을 보고 있다. 후기 낭만주의는 슐레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폴레옹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주의가 우경화됩니다. 대표적으로 슐레겔 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네 같은 분은 낭만주의인데도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슐레겔이 하이네의 스승이었는데 둘은 같은 낭만주의인데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특히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보수화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독일 낭만주의가 어떻게 보면 유럽 낭만주의 운동의 어떻게 보면 핵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낭만주의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줬고, 독일 낭만주의는 정기 낭만주의와 후기 낭만주의로 나눌 수 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카당스가 낭만주의에 보면 더 전형적인 세상을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고전적 시대보다는 낭만주의 시대에 훨씬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레간의 텍스트나 이 곡은 여전히 우리한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종이에 붙은 질문은 제가 대충 답을 다 했는데, 혹시 종이를 Q&A 내신 분들 중에서 또 질문하실 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 중에 질문하실 분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시면 마이크를 좀 없습니까? 낭만주의가 프랑스혁명이 좌절을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시대적 상황과 배경이 다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낭만주의가 좀 과격하게 후세주의로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지 뭐였을까요? 아까 그 죽음에 대한 동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허무주의라든지 이런 경향으로 아까 데카당스하고 이제 가는 것 자체가 고전적 질서라고 하는 것이지, 질서 정연하고 유럽이니까 어떤 카톨릭적이고 기독교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세계 질서가 무너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우리 질문하신 분이 말씀을 잘했듯이 독일 낭만주의는 나폴레옹 전쟁하고 관계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의 전쟁 때문에 천년이 지속되던 신성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게 독일 사람들이 쉽게 가면 열받은 겁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는 일반적으로 게르만 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1806년인가 신성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간파를 내립니다. 거의 천년 만이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독일은 당시에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와 다르게 아직 민족국가 성립도 안 됐습니다. 프로이센이 있고 밑에는 바이에른이 있고 이랬죠. 그러면서 독일 통일이라든지 독일 민족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밀러 같은 사람은 민요에 막 관심을 갖습니다. 자, 이런 경향이 슈베르트한테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폴레옹 군대가 1812년쯤에 비엔나를 점령합니다. 그때 슈베르트라든지 슈베르트 친구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그 나폴레옹 군대에 저항해야 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누긴 나누는데요. 나폴레옹 군대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초기 정기 낭만주의가 가지고 있는 진보성은 개인의 의미라든지 개인의 해방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후기로 반동화될수록 중세적인 것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복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합되면서 후기 낭만주의가 상당히 복고적이고 반동주의적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하이네의 스승인 슐레겔입니다. 그래서 하이네가 그런 말합니다. 자기 스승인 슐레겔을 까면서 인디언 속담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늙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낸다 이런 이야기라서 자기가 스승인 슐레겔을 비판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전기 낭만주의하고 후기 낭만주의가 갈리는 그 어떤 계기 같은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계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후기 낭만주의로 가는 모든 사람이 다 후기 낭만주의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낭만주의라고 하더라도 하이네가 보여주는 모습과 하이네 작품을 보여주죠. 굉장히 날카롭고 비판적입니다. 하이네의 겨울 동화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이 겨울 아모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매우 시적이면서 매우 풍자적이고 매우 정치민주적이고 이런 하이네와 같은 낭만주의 듣는가 하면 슐레겔 형제된 초기와 다르게 후기 낭만주의로 가면서 매우 보수 반동합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봤듯이 1814년 나폴레옹 체제가 붕괴되면서 메테르니 체제라고 아까 나왔죠. 메테르니 체제가 뭐였습니까? 그 시대를 비더마이어 시대라고 했었습니다. 이 시대가 결국 뭐냐면 나폴레옹 이전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부적이고 보수 반동적인 낭만주의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탈고인의 독일론과 하이네의 낭만파라고 하는 두 책을 보시면 당시에 프랑스인들이 봤던 독일 낭만주의와 독일인인 하이네가 봤던 자기의 낭만주의 관점에서 낭만주의를 어떻게 보면 타락시킨 자기의 스승들에 대한 비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네. 그 2부의 두 번째 강의에서 나올 곡을 아직 다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 겨울 나그네라는 곡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이라는 것은 찾기가 어려울까요? 이 곡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 어떤 종교적 희망이라든지 구원은 그래서 아까 제가 죽음에 대한 동경을 했지 않습니까? 구원은 곧 죽음이죠. 아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사에서 좋게 부분에서 모든 고통은 마치 이 강이 바다에 이르듯이 모든 고통도 죽음에 이를 것이다. 그 죽음이 망대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동경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마지막 희망 같은 거일 수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이 보면은 죽음에 대한 동경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하게 이 겨울 나그네라고 하는 작품은 우리한테 값싼 위로를 주지 않는다. 철저한 절망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로는 어디서 받죠? 겨울 풍경에서 받습니다. 세상이나 아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밝다니. 폭풍이 미친 듯이 날 때도 난 이렇게 비참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도 비참하죠? 세계 속에서도 비참하고. 우리는 이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긋지긋해질 때. 나그네는 도피할 데도 없습니다. 돈도 없죠. 집도 없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자, 다음 13곡부터 24곡을 하는데요. 15번째 노래가 까마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따라오는데 나그네가 내가 죽을 때까지 충실하게 따라오자. 예, 그렇죠. 까마귀가 따라오는 게 자기를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시체 먹으러 따라온다고 이러는데 섬뜩한 노래인데요. 1월 4일 날 수요일 날 다시 이 자리에서 7시 반부터 13곡 우편 마차부터 24곡 손풍금쟁이까지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제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그렇게 쉽사리 발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위로가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와서 누가 위로를 하는데 오히려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어떤 사람이 위로에 빠지면 옆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주시고 정말 황당한 고통스러운 상황 인생에서 당할 때면 어떻게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겨울 나그네와 같은 처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세월호 터지고 곧 8년에 다시 이태원 사건이 터지고 뭐 이랬는데 그런 생각도 한번 공부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1월 4일 날 다시 7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지금 여기 어디 네. 근데 이거 생각해. 학교 없으니까.